180명한테 욕먹어본 썰 소금맛 맥주님께서 올려주신 개맛 없겠다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개보고 썰 즐겨보는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와, 항공기 정비사는 되게 유니크한 직업 아닌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썰 한번 풀어보고자 싶어서 글을 한번 써봐요. 제 업무는 항공기가 램프인 공항에 착륙 후 보딩 브릿지를 연결하기 위해 터미널로 들어오는 것을 하면, 터미널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 다리 놓는 거 그런 걸 하려고 들어오면 지상에서 지상 조업, 화물 탑재하고 연료 보급 등을 감독하고 다시 비행이 가능한지 비행기를 점검해가지고 점검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죠. 항공기 상태는 문제가 없었으며 이전 비행을 하신 기장님의 브리핑에서도 별다른 결함이 없었습니다. 승무원분들과 객실 상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로그북, 항공기 상태, 비행 기록 등을 적는 책인데 거기에다 도장을 찍고 승객분들이 탑승이 완료된 걸 확인했죠. 기장님으로부터 푸시백, 비행기가 활주로로 가기 위해서 후진하는 이런 차가 뒤로 밀어줘요. 바퀴 앞에 걸어가지고. 지금 이게 푸시백 하는 장면이. 푸시백 허가가 났음을 듣고 푸시백을 시작했습니다. 푸시백을 마치면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장님이 엔진을 안 돌리는 겁니다. 분명히 엔진 스타터로 들어가는 공기 흡입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뭐지? 제가 담당하는 항공기는 보조 엔진이 생성하는 압축 공기로 엔진에 시동을 걸죠. 뭐지 하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헤드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저를 찾는 겁니다. 저는 헤드폰을 쓰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칵핏 그라운드, 기장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정비사님 엔진 시동이 안 걸리네요? 저는 엔진 상태를 확인해보니 엔진 스타터는 뜨거웠습니다. 압축 공기가 분명히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스타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저는 이거 완전 엿됐네. 칵핏 그라운드, 정비사님 말씀하세요. 기장님, 엔진 스타터 고장난 것 같습니다. 부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램프 리턴 하시죠. 터미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지금 푸시백이라 그래서 바퀴 앞에 걸고서 뒤로 쭉 후진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당겨서 터미널로 갖다 붙이는 작업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완전 개 난리가 납니다. 항공기 유상 운항에 있어서는 정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몇 분 이상 지연되면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램프 리턴을 요청한 후 같이 점검을 나왔던 정비사에게 약 80m를 질주하여 상황을 알려주고 공구통을 차에서 꺼내서 내려둔 뒤 부품 창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제 휴대전화와 워키토키는 자꾸 날라오는 전화 무전에 시달려야 했죠. 정비통제 팀장님, 지금 엔진 스타트 문제로 램프 리턴했습니다. 교환 후 릴리즈 해야 돼요. 정비팀장님, 지금 HL 땡땡땡땡땡 엔진 스타트 문제로 램프 리턴했습니다. 땡땡땡이 부품 창고로 보냈습니다. 정비사님, 시간 얼마나 소요될까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확답 못 드립니다. 보딩 브릿지가 연결되고 나서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 칵핏에 뛰어 올라갔죠. 기장님의 자세한 증상을 들어보니 엔진 스타터 문제가 확실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객실에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 별 문제가 없었죠. 혼자서 엔진 커버를 열고 스타터를 탈착을 하던 중 저 멀리 회사 스트렉스 모닝들 온갖 차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쉬고 있던 인원들이 도와주러 튀어나온 거였죠. 부품을 떼낼 무렵 부품 창고에 갔던 후배 정비사가 돌아왔고 장착을 마친 뒤 점검을 위해 칵핏에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문 앞에 선 순간 전 당황했죠. 항공기 내부는 항의하는 손님들로 인해 엄청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객실 승무원들과 지상 직원분들이 손님들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야이 땡땡이 땡땡땡땡땡땡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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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러니 주변에서도 동조해가지고 맞아! 나도 동조해야 되겠다! 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으며 이 소리에 놀란 애기들이 하면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회사 정비복이 워낙 눈에 잘 띄는 색이라 제가 들어가자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잠깐 들어가면서 객실 내부를 훑어보니 원망, 분노, 초조한 느낌이 저에게 쏠렸죠.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급박하여 손에는 엔진오일과 분진이 묻은 것들을 제대로 닦지 못하여 기장님에게 점검을 부탁드렸고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 로그북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쪽 구석에 가서 커튼을 쳐놓고 혼자 작성하는데 기장님의 곧 출발이 가능함과 지연 출발에 대한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내방송 이후 객실의 소라는 좀 잠잠해졌죠. 로그북 작성 후 저의 확인 도장을 찍고 기장님의 서명을 받은 후 내려가서 다시 한번 출발 점검 및 주변 정리가 잘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관제탑에서 출발하라는 허가가 승인되었고 푸시백을 시작, 엔진을 시동을 거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졌죠. 항공기의 출발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였고 기장님으로부터 상태가 좋다는 수신호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상에서 출발해도 좋다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였고 항공기가 출발하기 시작했죠.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발하는 항공기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날따라 유독 기내에서 같이 인사해주시는 손님분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요렇게 인사한대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창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요새는 코비드19 때문에 항공기 후당 편수가 줄어들고 쉬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른 백신이 나와서 예전같이 여행을 하시는 고객들로 공항이 바빠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소금만 맥주님이 올려주신 신기한 항공기 정비사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차량 정비를 했는데 5돈이라고 하는, 저 2돈 반 5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별로 그렇게 뭐랄까 복잡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정비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 나사부터 막 뭐 부품, 연결에 고리에 들어가는 희한한 물건들, 쇳덩어리들, 뭐 오일부터 구리스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체킹해야지 그 차가 정확히 잘 굴러가는데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는 얼마나 복잡할 거야. 엔진님 하나만으로 하늘을 나는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크로마키 되는 거. 겁나 뛰어가가지고 그 엔진 까봤을 때 그 안에 완전 미로처럼 돼 있는 그 회로 같은 엔진을 30분 1시간도 안 걸려서 고쳤다는 건 참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그 승객이었어도 저렇게 지연되면은 짜증 날만 해요. 왜냐면 도착해서 그 하려고 바로 진행하려고 했던 스케줄들이 한 번에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갈 때 저는 보통 가는 날 오는 날은 한 5-6시간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넉넉히 가져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막 딱 똑부러지게 막 이 비행기는 1시에 출발해서 저기 2시에 도착할 거니까 2시에 거기서 차를 30분 만에 타고 가서 2시 반에 어디를 예약해 놓으면은 거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2시 반에 밥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예약금 걸라 그래서 예약금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지연되면은 짜증나지. 이러면 화나지 당연히. 예약해놓고 막 이런 거 있고 뭐 자기가 플랜 짜놓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빠그러지는 느낌 나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고장나서 죽는 거보단 낫잖아요. 그거 만약에 하늘에서 고장나가지고 탈탈탈탈탈탈탈 그러면서 갑자기 시동 꺼져버리면 충분히 빨리 고쳐달라고 어필은 해도 되는데 욕까지 하고 막 사람들 막 겁주고 막 그런 거는 조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만 좀 서로 양해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비행기 같은 저런 뭐 차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 다 뭐 버스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다 안전하게 다 정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저 비행기만큼은 진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되게 저걸 잘 고치고서 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비행기가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를 다 같으면은 태워달라 그래서 다른 걸 넘어가서 타고 그랬을 텐데 무섭잖아. 사실 비행기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막 10,000피트 막 이런 데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은 어떻게 살아. 10,000피트에서 의자에다가 안전벨트 매고서 뛰어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다고 살아. 그냥 죽어버리. 다 없어지지. 시체도 못 찾을 거야. 참 비행기 사고가 참 나면은 그 안에 타고 계시던 분들 모두가 다 한 번에 그렇게 다 사고로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운송 수단보다도 정말 이런 정비사분들이나 그런 비행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안전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또 정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행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다 거지다 돈이 없다 그러지만 어떻게 이래저래 끌어모아가지고 맨날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 보면은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여행들 좋아하고 다른 나라 가서 구경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참 그랬던 나날들이었는데 나쁜 병 때문에 여행은 고사하고 그 비행기 그런 분들을 실어 나르던 그 비행기 회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다 손을 놓고 있는 와중이라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행 이런 거에 대한 뭐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뭐 거의 1년 가까이 막 수익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런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곧 다 정상적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